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풀어지고 게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학 만점 20점을 받을 수 있었던 안녕하세요. 일사일삭 소라쌤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교육학 공부 방법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의 기본적인 스펙이랄까?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지방국립대 일반 학과를 나왔어요. 즉 교직이수로 교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사범대도 크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고 또 교직이수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거의 없었어요. 제 주변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험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인터넷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어서 딱히 이용할 만한 도서관이나 독서실 시설도 마땅치 않았기도 했고 또 제 자체가 성향이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걸 잘 못해서 그냥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아예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스터디가 있어서 오프라인 스터디 날에만 나가서 도서관에서 스터디원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곤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그리고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스펙이나 상황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막상 임용시험을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책이나 공부법이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다짜고짜 저는 그냥 강의부터 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강의를 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강사를 어떻게 선택했냐? 그건 되게 단순했어요. 뭐냐면 제가 교생 실습을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초수겠죠? 초수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공부하는 자료를 보고 제가 이게 뭐냐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교육학 강사 자료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군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강사 선생님 성함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제가 실습 때까지만 해도 사실 시험을 준비할지 말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흘려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 막상 제가 진짜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 사람 강의를 들어봐야겠다 하고 다른 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무턱대고 연간 패키지를 끊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수강생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강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뭔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집중도 오래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트하게 자세한 이론 강의를 이끌어 나가시는 강사 선생님이었다면 오히려 제가 못 따라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험담이나 다른 사례 같은 여러 이야기들, 저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나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그때 당시 저에게는 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루하지 않게 그 1년 동안 강의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는 이렇게 첫 해에만 연간 패키지로 들었고 둘째 해부터는 듣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어쨌든 강의를 들으면서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고 그 강사 선생님께서 수강생들께 배포하는 자료를 가지고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강사분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는데 큰 후회는 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분들께 그 강의를 들으라고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께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사람마다 선호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들을 수만 있다면 본인에게 잘 맞다고 생각하는 강사 선생님을 찾아서 그걸 수강하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저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1년 패키지를 들었지만 패키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여기까지가 강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혹시 서브노트가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일단 제 성향상 제가 좀 많이 게으른 편이고, 또 스스로 정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이미 시중에 있는 자료로도 충분히 공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굳이 스스로 자료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임용고시 관련 카페에 들어가 봤을 때 합격하신 분들이 올려주시는 교육학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강사 요약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중에 판매되는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교육학 개론서나 다른 공부는 하지 않았고, 제 주된 자료는 그 강사분께서 배포하신 요약 자료였어요. 거의 90% 이상 그 요약 자료로만 공부를 했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공부 방법은 제가 교육학 만점 20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좀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도 너무 규칙적인 게 없으면 안 되니까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매일 뭔가를 정리하거나 쓰기에는 제가 너무 게을렀고, 또 그냥 책을 읽기에는 제가 독서를 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혼자 읽다 보면 집중도 못하고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바로 뭐냐면 입으로 소리내서 읽기예요. 그냥 읽다 보면은 집중이 자꾸 흐트러지는데, 입으로 소리내서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을 읽는지 계속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읽으면 제가 규칙적으로 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임용고시 카페에서 저랑 같이 읽을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규칙은 어떻게 하냐면 저랑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을 구했고, 그래서 그분이랑 매일 7시면 7시, 7시 반이면 7시 반 이렇게 일정한 아침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번갈아 가면서 그 요약 자료를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정리가 되어 있으면 1번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선생님이 읽으시면 저는 듣고 있다가 이어서 그 읽는 게 끝났을 때 2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읽어나가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읽을 때도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긴장감도 가지게 되고 더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아침에 진행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무리 귀찮아도 아침에 그걸 위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일단 제가 규칙적인 걸 잘 못한다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조금 강제를 해주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30분 정도 하고 나면 간단한 거지만 오늘 벌써 내가 30분이나 공부를 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30분 읽고 다시 잔 적도 많아요.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매일 어느 정도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료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매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기가 빨라요.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면 매일 아침에 조금씩 반복을 하게 되고, 이게 생각보다 기억에 잘 남아요.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그 자료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읽기 진도가 나가면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로 넘어가요.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방법은 일단 문제를 한 명이 읽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 선생님이 문제에 대해서 읽어요.
그러면 다 읽었을 때 서로 이제 답에 대해서 토의를 해요. 아, 여기는 이거니까 이런 이론 아닐까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토의를 해요. 토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토의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 문제를 읽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까 상대방 선생님이 했으면 제가 그 답을 읽어요. 답지를 읽으면서 아, 이거였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 문제를 같이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한 파트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또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론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마지막에 답지를 읽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구두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첫 해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상대방 그 구했던 선생님이 좀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셔가지고 여러 번 좀 제대로 진행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같이 못하겠다고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중간에 끊겼던 아쉬웠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둘째 해에는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진짜 연초부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잘 맞아가지고 1년 내내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스터디를 구할 때 공부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2년차였고 같이 했던 선생님은 1년차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잘 진행을 해주셨어요. 이 전화 스터디가 저의 가장 큰 비결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저처럼 좀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손으로 적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화 스터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 스터디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는데요. 오프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론 공부보다는 제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에 직접 적용해서 풀어보는 그런 경험을 갖는 거에 초점을 뒀어요. 처음 1년차 공부를 할 때는 뭐 각자 교육학 문제를 만들어 와서 풀어보고 이런 것도 해보긴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방향성도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강사 교육학 문제나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모여서 시간 재면서 풀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둘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저희는 아예 가지고 있는 강사 자료나 요약집이 다 달라가지고 그때 그 일반사회 임용 스터디 카페에 올라와 있는 무료 교육학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같이 읽는 건 몇 번 했었어요. 이 논술을 써보는 연습을 할 때 이게 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종이 답안지를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연습장이나 종이도 좋지만 이런 종이에다가 써보는 연습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한 면에만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논술을 쓰다가 한 페이지 이상의 분량이 나왔을 때는 좀 불편해요. 2장을 써야 되고 또 2장을 같이 묶어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인쇄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복사집에 가가지고 짠! 뒷면에다가 이걸 복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면, 뒷면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뒷면에다가 쓸 수 있도록. 물론 진짜 시험에서는 당연히 단면짜리 답안지 2장을 쓰겠지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양면으로 활용을 했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너무 풀어지고 게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둘째 해 때 여름부터 시험 직전까지 했던 건데 어떻게 하냐면 A4 용지에 먼저 그날 날짜를 적어요. 2020년 11월 29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적어서 빈 종이를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빈 종이에다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기록한 것들 한 페이지 분량을 찍어가지고 올려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 인증 그리고 공부 후 인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찍어 올리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일주일에 몇 회 이상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스터디원에게 조그만 뭐 비타 500이나 뭐 이런 조그만 그런 기프티콘을 줘야 하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또 그런 걸 걸고 하면 엄청 잘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이 기프티콘을 드린 적이 없고 항상 받아가지고 소소하게 간식으로 받아 먹었었어요. 진짜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교육학 전화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또 이거 한 페이지 쓰고 또 자고 이렇게 하루를 보낸 적도 있는데, 근데 또 좋게 생각해보면 제가 그 스터디를 하지 않았으면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 스터디 때문에 오히려 하루에 30분이라도 공부하게 되는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둘째 해 때 썼던 방법인데 이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거의 시험이 가까워 오던 때였어요. 한 2달? 한 달? 남았을 때 그때였는데,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 같이 공부했던 언니랑 했던 건데, 객관식 교육학 문제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객관식이랑 논술이랑 출제 방향이 다를 텐데 어떻게 객관식으로 공부를 하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뭐 2010년 이런 특정 해에 객관식 교육학 기출문제를 인쇄를 해요. 그걸 푸는 게 아니라 인쇄하자마자 거기에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답을 보고 답을 다 체크를 해요. 정답이 뭔지. 이제 답을 먼저 체크하고 나서 한번 쭉 보면서 이건 논술에 부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무슨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거는 나올 일이 없잖아요. 논술에 부적합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X를 치고 나머지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1번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근데 답이 1번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답이 1번인 이유를 같이 토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논술의 근거를 찾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 동기 이론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논술로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객관식 교육학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왜 답인지 이유를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 방법을 1~2달 정도밖에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 방법도 시도해 볼 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육학 20점의 비결은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전혀 성실한 수험생이 아니었어요. 규칙적으로 공부도 안 했고 하루에 공부하는 패턴도 중간에 유튜브 보고 뭐 하고 SNS 하고 이렇게 집중도 잘 못하고 좀 진짜 형편없는 그런 수험생이었어요. 대신 할 때는 뭔가 진짜 실질적으로 제게 공부가 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즐겁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좀 답답하고 화도 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항상 저는 결론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일단 저는 이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는 거, 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막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시험 전에 또 하나 배우는구나, 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제 아는 게 나와서 잘 풀리면 내 실력이 벌써 이렇게 됐나 하면서 어떤 상황이어도 즐겁게 약간 합리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상상을 하면서 자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교사가 됐을 때의 상상. 그래서 오늘 밤에는 수련회를 갔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오늘 밤에는 내가 처음으로 담임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볼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 마음대로 상황을 짜가지고 막 상상을 하면서 막 어느 날은 합격과 동시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진짜 이 돈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서 잔 적도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런 상상을 하고 자면은 기분이 좋아요. 결론적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은 전화 스터디. 그리고 두 번째로 객관식 교육학을 통해서 논술 형태로 바꿔서 이야기하기. 이 2가지 스터디 방법이 저에게는 가장 유효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기본 이론 정도는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번이라도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정말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 보셨듯이 제가 엄청난 학벌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끈기 있게 막 공부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머리가 무슨 천재처럼 좋은 사람도 아닌 일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합격을 했다는 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말해가지고 약간 재수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